요즘 참 주식하기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좋은 기업을 분석하고 그러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만으로도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대외적인 외적인 환경이 상당히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갈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또 러시아의 갈등,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변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힘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최근 미국이 또 한 가지 이러한 반도체 과학법과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를 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미국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 두 가지 법안을 또다시 이 전 세계적으로 발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8월 9일 날 이 반도체 과학법이 그리고 8월 16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반도체 과학법과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 바이든 정부와 미국 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법안이죠. 그렇죠? 미국산 반도체 또 미국산 전기차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이 법안들은 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이 첨단 산업의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삼성전자, 현대차, 다양한 대기업들이 미국에 이런 생산 시설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발표도 많이 있었죠. 즉, 미국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도 자국의 생산만으로 미국 경제에 문제가 없을 만큼의 이런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미 예고됐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강물, 의약품 등 이 4개의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 현황을 파악하고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이 동맹국들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요. 이 반도체 과학법 IRA 그리고 지난 9월 12일 날 서명한 이 국가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은 이 같은 흐름을 구체화한 결과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지정학적 위기, 코로나19 위기, 공급망 위기가 맞물리면서 미국 내에서는 자신들의 큰 시장을 외국에 뺏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지금까지 미국은 이 기술력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왔고 제조업은 다른 국가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도체도 그렇죠. 설계 능력은 최고지만 실제 제조, 생산은 아웃소싱 많이 줬죠. 그렇죠? 그러나 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제조 공정이 상당히 미세해지면서 이 제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술만으로 그 산업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이 IR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정책은 이 수출주도형 우리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시장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이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조달에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IRA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며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등의 4,370억 달러의 이런 재정을 투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이 국내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그렇죠? IRA는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원화로는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요거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이 배터리 핵심 강물 조건과 부품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핵심 강물은 내년이죠. 2023년에는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것이어야 되고, 이 비율은 2027년이 되면은 80%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국내도 이 배터리 핵심 강물을 채취하는, 이런 추출하는 국가를 미국이 이렇게 FTA를 체결한 국가, 이런 식으로 한정되고 조건에 맞아야 미국에 또다시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배터리 부품 조건 역시 2023년 50%에서 매년 증가해 29년 이후부터는 이 100% 전량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이 이루어져야 한, 그렇죠, 그러한 해당되는 그러한 배터리도 판매가 되는 것이고, 최종 조립 조건은 발효 즉시 적용돼 현재 시행 중이며, 배터리 관련 두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이죠. 그렇죠? 미국은 한국 전기차의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 9월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이 코로나 이후 주요국 전기차 시장 동향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한국 전기차 수출국 중 1위를 차지했고, 독일, 영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올해 상반기에는 포드, GM을 제치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섰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올해 전기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호평을 받으며 성장세던 이 현대차 기아에게 이 IRA 발효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에 약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5년에 완공 가동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장 가동 시점이 2025년 이전까지는 이 1,000만 원이라는 세 공제를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IRA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난 9월 미국 내 현대차 또 기아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이를 두고 IRA 영향 때문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 판매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지난 10월 3일 미국차 이 판매량을 보면은 이 전기차 아이오닉 5를 1306대 판매했는데, 이는 8월보다 1517대, 7월에 1984대와 비교해보면 이렇게 14%, 34% 감소한 수치죠. 그렇죠? 기아 전기차 EV6도 9월 1440대가 판매됐는데 8월 1840, 7월에 1716대보다 각각 22%, 16% 감소한 것으로 이 IRA 법안이 발효가 되고 효력이 나타남에 따라 이렇게 바로 현대차와 기아가의 친환경 전기차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떨어진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는 전례상 쉽지 않다는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IRA 법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축인 반도체 과학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초강력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이 법안을 통해서 현실화시켰죠. 지난 7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이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이런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 낸드 플래시처럼 이제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키워온 이 메모리 분야에서도 첨단 제조 장비 기술 판매를 사실상 금지를 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미국이 일개 기업이나 장비가 아닌 한 국가의 특정 산업 전반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당장 국내 기업들은 당장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심사를 받아 수출 통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할 수 있었던 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심사를 받는 그러한 과정과 기간, 그렇죠? 이런 투자에 대한 속도가 생명력인데 그러한 것들의 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어나서 허가가 되면은 다행인데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당장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를 교체하고 공장 규모를 증설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2014년, 2006년에 준공된 이 중국 시안 삼성전자 낸드 공장과 우시 SK 하이닉스 D램 공장은 최근까지 설비 증설 및 노후 장비 교체 투자가 이제는 자연스럽고 이루어졌는데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은 다행이라고 그러죠. 개별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가 됐는데 그러한 것 자체가 기간을 늘리는 그렇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야심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어떤 것이냐면은 이 방금 살펴본 두 가지 법안 반도체 과학법과 이 IRA 등은 미국 공국만 재편은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반도체 과학법도 그렇고 이 IRA도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 본질은 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어떻게 보면 미래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 내재화하고 그리고 자국 기업인 인텔 등 이런 자국의 기업을 키우겠다는 그러한 뜻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이 미래 산업의 패권을 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술력만이 아니라 제조까지 자국으로 다 끌고 들어와서 생산시설을 끌고 들어와서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 산업의 패권을 다시 한번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 기조가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대선 정국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중국, 이 대중국 조치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 일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국내 산업의 두 축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섹터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생존과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국내 기업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형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의 두 축을 만들어가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앞으로 성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업종인데 그러한 업종과 관련된 이러한 반도체 과학법과 IRA 법 이것이 국내 이 두 축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대기업들에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딸린 수많은 반도체면은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소부장 관련주라고 그러죠. 그러한 수많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중소형 관련주들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울러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국내 주식시장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구성하는 국내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게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2, 3위인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다 10위권 안에 든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쁘다면은 우리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도 분명 좋지 못한 그러한 지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법안으로 우리는 시의성 있는 적절한 때에 맞는 이 강력한 정부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대비하는데 투자하는데 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업을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대외적인 환경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변화가 심한 시장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방향성의 강도와 기간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그러한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관련돼서 이 반도체 과학법과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법안이 우리 국내 산업계와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든 시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어떤 국내 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